연말은 케이크 시즌입니다. 호텔마다 10만원이 넘는 고급 케이크들이 쏟아져 나올 때죠. 최근 신라호텔은 30만원짜리 케이크까지 출시했는데요. 그런데 신세계푸드는 무슨 생각인지 만원도 안 하는 케이크를 출시했습니다. 케이크는 왜 갑자기 최고급과 가성비로 양분화됐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연말 케이크가 뭐길래 사람들과 기업들이 열광할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케이크 시장입니다. 케이크는 베이커리의 핵심 아이템입니다. 국내 빵 시장이 대략 4조 원인데 그중 케이크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죠. 참고로 케이크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건 케이크의 기본 단가가 다른 빵들보다 월등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케이크의 최성수기는 연말입니다. 생일 때도 먹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 때 케이크를 사가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됐죠. 그래서 과거엔 베이커리들의 연 매출 중 절반이 연말일 정도였어요. 주요 베이커리들이 12월만 되면 매장 밖에서 케이크를 팔던 게 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한 해 장사가 12월 케이크 판매량으로 결정됐었죠. 결혼식에 케이크 커팅 행사가 있듯이 사실 케이크는 특별한 날에나 먹었어요. 재료만 봐도 그렇죠. 크림, 설탕, 버터, 초콜릿 등등은 아낌없이 바르고 화려하게 꾸미는데 이런 걸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결혼식 때 2단, 3단 케이크를 만들었듯이 일생일대의 행사에서나 먹는 특별한 디저트였죠. 케이크의 대중화는 산업혁명 이후부터입니다. 설탕도, 버터도, 초콜릿도 점점 싸지면서 케이크도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덕분에 생일에도 먹을 만큼 대중화됐는데 달리 얘기하면 생일 때나 챙길 정도로 여전히 특별했던 위상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케이크가 다른 빵들과 달리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것도 그런 특별한 디저트이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특별한 디저트다 보니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는 빠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 기간은 한 해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기간으로 여겨지니까요. 거기에 한국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족이나 연인과 케이크로 기념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렇다 보니 연말만 되면 베이커리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신라호텔의 30만원짜리 케이크 말고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의 25만원짜리 회전목마 케이크 등 호텔마다 고급 케이크들을 출시한 게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려고 한 거죠. 케이크 하나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많이 비싸긴 한데 나를 위한 작은 사치라는 개념의 스몰 럭셔리가 대중화되어서 판매량도 늘 좋은 편이고요. 오히려 주목할 부분은 가성비 케이크들이 뜨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신세계푸드에서 나온 9,980원짜리 케이크는 출시 3주 만에 1만 5천 개나 팔렸고요. 편의점에서도 미니 케이크를 출시하고 있죠.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는 PB 케이크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가격의 케이크들이 나오는 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주머니 사정도 팍팍해지니까 연말에 비싼 케이크보단 기분만 내는 용으로 적당한 가격대의 케이크로 만족하는 거죠. 사실 이건 제조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제조 원가가 오르는 와중에 소비자의 가격 저항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저가형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인구와 가구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케이크는 애초부터 여러 명을 위한 디저트였습니다. 결혼식 같은 행사 때나 나눠 먹는 용도였죠. 생일 때 케이크를 나눠 먹는 것도 가족들이 나눠 먹기에 좋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딩크족,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는 케이크 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되었죠. 여럿이 먹는 특성과 현재의 인구 트렌드가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케이크를 선물 받아도 다 못 먹고 버리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그렇다고 조각 케이크로 바꾸자니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이러다 보니 케이크도 부담되지 않는 크기와 가격으로 바뀌고 있죠. 이러한 케이크의 소형화, 가성비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트렌드가 이렇다 보니 아예 장식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쪽으로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레터링 케이크죠. 케이크가 여느 디저트들과 다른 점은 화려함과 장식적 특성인데요.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케이크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면 레터링은 그 반대로 맞춤형과 개인화로 화려함과 장식적 특성을 극한으로 강조한 거죠. 이 때문에 유명 레터링 케이크 전문점들은 예약을 한 달이나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터링 케이크는 그렇지 않아도 노동집약적인 베이커리 산업에서도 가장 노동집약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으로 케이크를 만들면 기술이 요구돼도 결국엔 반복 작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숙련도가 높아져서 생산 효율도 올라가죠. 하지만 레터링 케이크는 고객의 요청사항으로 만드는 철저한 맞춤형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힘듭니다. 특히나 레터링과 그림을 그리는 아이싱에서 많은 노동이 필요해서 생산 효율이 나쁠 수밖에 없죠. 괜히 레터링 케이크가 비싼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때문에 대형 베이커리와 호텔이 점령한 케이크 시장에서 개인 베이커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만의 유일한 영역이란 평가도 받고 있죠. 물론 그만큼 개인 간의 경쟁도 치열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지만요. 그래도 케이크 시장이 전부 다 긍정적인 점은 연말 의존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12월에 가장 많이 팔리지만은 한때 연 매출의 반을 차지했던 과거와는 달리 그 비중이 연중으로 분산되고 있죠. 이는 카페 문화의 발달과 조각 케이크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로 카페들이 확산되면서 조각 케이크를 취급하는 곳들도 늘어났죠. 투썸처럼 조각 케이크와 베이커리를 내세우는 곳들도 등장했고요. 이제 케이크는 특별한 날만 먹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디저트가 된 거죠. 조각 케이크 문화의 등장은 인구 트렌드 변화와도 잘 맞은 게 더욱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한 조각 정도는 부담 없이 누구나 살 수 있으니까요.
화려한 홀 케이크는 눈으로 보고 즐겨도 먹는 건 한 조각이면 충분하거든요. 게다가 같이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 다양한 케이크를 맛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매출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것보단 골고루 분포되는 게 판매자와 시장 모두에게 좋기에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하기도 하고요. 케이크는 특별한 날을 위한 모두의 디저트로 출발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대중의 디저트로 발전했고 덕분에 생일과 연말을 케이크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와 가족 구성원의 변화, 카페와 조각 케이크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케이크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죠. 지금은 아예 조각 케이크에 맞는 장식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향후에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면 케이크는 지금보다 더 작지만 더 화려한 장식으로 고부가 가치를 추구한 디저트로 발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케이크가 어떻게 변해도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용도로 쓰이는 점에선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럼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 새로운 주제의 수요 시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